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아마 공포 좀 좋아하신다는 우리 공포학과 학생들이라면 경산에 위치한 안경공장을 잘 아실 겁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에 있는 곳인데 그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학생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취방에 하도 여자 귀신이 나와서 결국 도망을 치게 된 사연인데요. 꽤나 무섭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예전에 대구의 위성도시인 경산에서 자취를 하며 섬뜩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2006년 경산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3대 흉가라고 하는 안경공장 근처에 있는 대학교였고 지금은 도로도 생기고 가는 길도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포도밭 가운데에 있는 왕복 2차선을 통해서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만큼 학교가 외진 곳에 있었고 산에 있어서 으스스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처음 대학에 들어가고 3월 중순을 지나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미 학기가 시작된 시점에 방을 구했습니다. 당연히 전화를 할 때마다 방은 다 차 있었고 빈 방은 없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학교 입구에 있는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1층에는 술집이 있었고 2층부터는 원룸이 있는 건물이었죠. 학교 바로 앞이다 보니 당연히 방이 없겠다 싶었지만 속는 셈 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전화를 받더니 친절하게 방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것도 풀옵션이었는데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다음날 바로 어머니와 방을 보러 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고 깨끗해서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첫 자취라는 로망과 기대감이 생겼죠. 그 자리에서 1년 계약을 하고는 바로 짐을 풀고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1, 2주 정도는 몰랐는데 집에 있으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한기 같은 게 느껴지면서 아무 이유 없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어쩔 때는 꼭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심지어 이 방에 누가 같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귀신이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동기와 동기의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동기 여자친구가 4살이 많은 누나였는데 어릴 적 사고로 후천적 장애가 생겨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딱 봐도 기가 너무 약하고 연약한 누나였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들 취해서 저희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제가 장이 좋지 않아서 술을 때려 넣으면 화장실을 자주 갔는데 그때도 배에 신호가 왔습니다. 잠깐 집 구조를 설명해드려야 하는데 잠을 자는 방이 있고 그 방은 여닫이 문으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밖에는 작은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죠.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여닫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옆에서 커플이 자고 있으니 최대한 밟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누나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휴대폰에 나 화장실 간다고 써서 보여주고는 일단 화장실로 갔습니다. 한참을 볼일을 보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도 누나가 상체를 일으킨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잠이 깬 줄 알고 폰으로 미안하다고 적어서 보여줬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누나도 폰으로 글을 써서 보여주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너 친구 왔어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폰으로 나 화장실 갔다 온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너 여닫이 문 열고 나갔을 때 너 친구가 방에 들어왔었어 라고 하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친구가 왜 들어오냐고 들어올 사람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누나가 하는 말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소름 끼칩니다. 혹시 너 그 친구랑 싸웠니? 얼굴에 피가 많이 나 있었는데 너를 계속 노려보던데? 새벽에 일어난지라 술도 덜 깼고 배도 아팠기 때문에 누나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들어올 사람 없다고 하고는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하루 더 놀다가 그 누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으니까 그 새벽에 얼굴에 피가 나는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다는 말이 그제서야 와닿았습니다. 슬슬 무서워질 때쯤 저도 고향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본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취하던 친구가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저희 집에서 세탁기 좀 돌리겠다고 말하더군요. 워낙 친구들끼리 거리낌이 없어서 알아서 정리하고 가라고만 말하고 본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3시쯤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잠결에 받아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제대로 못했지만 확실한 건 그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너네 집에 뭐 있다고 겁나 무섭다고 욕을 하는 겁니다.
헐레벌떡 뛰면서 그런 말을 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서야 그 친구한테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 셋이서 술을 먹고는 저희 집으로 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을 켰답니다. 부엌과 투명한 여닫이 문으로 방 안이 보였는데 방 안에 사람이 서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 모습을 셋다 봤는데 제가 고향에 안 내려간 줄 알고 방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걸 보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서 도망 나오고는 저한테 바로 전화를 했던 거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였죠. 그날 사건을 기점으로 점차 자취방에서 이상한 일들이 더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 저한테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사는 곳에서 2분 남짓한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서 같이 집에서 놀기도 했는데 그날은 제가 체육과를 다니다 보니 전국 육상대회 진행 보조를 하려고 집을 비우는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자친구한테 집에 도착하면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나 시켜 먹자고 하고는 집으로 여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알바를 하는 내내 틈틈이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피곤하다며 집에서 잠깐 자고 있겠다고 하더군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는 대회가 끝나는 대로 집으로 갔죠. 근데 집에 도착하니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분명 여자친구의 신발은 있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집에 강도라도 들었나 싶어서 비지땀을 흘리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너 지금 답장 없으면 실종 신고한다고 하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한 첫마디가 다시는 너희 집에 안 간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그 말을 듣고서 저도 집에 있기 싫어지더군요.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하고는 잠시 잠에 들었는데 누군가 와서는 귓속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일부러 더 자는 척을 했대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던 게 마치 랩을 하는 것처럼 말이 빨랐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같은 걸 외우더랍니다. 놀라서 눈을 떴더니 눈앞에 긴 생머리에 빨간 눈을 한 여자가 입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싱긋 웃고 있었죠.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가위에 눌린 것처럼 옴짝달싹도 못했고 그렇게 그 여자와 10분 이상을 눈을 마주치며 주문 읊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다 슬슬 몸이 움직여졌는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현관으로 뛰어나갔고 혹시나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아직도 웅크리고 앉아서는 여자친구를 보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기숙사까지 뛰어갔던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도저히 방에 있을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는 항상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문제는 같이 잔 친구들이 하나같이 가위에 눌렸고 그 빨간 눈의 여자를 봤다면서 다시는 저희 집에 안 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 여자를 본 적도 없었고 심지어 가위에 눌린 적도 꿈에서 여자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어머니께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꿈을 꿨는데 꿈에 제 방이 3인칭 시점처럼 보였답니다. 근데 제 방에 귀신이 바글바글하고 그 와중에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유독 눈에 띄더랍니다. 이 때문에 꿈에서 깨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거였죠. 평소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귀신도 꽤나 봐왔던지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집까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제 꿈에 그 여자가 나타났고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빨간 눈을 보게 되었죠. 참 이상하게도 그 꿈을 꾸고 난 이후 이상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 놀러온 친구들도 그 여자를 보지 않았죠. 드라마틱한 1년이 지나고 이제 계약이 끝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과 선배 하나가 선거에 나가면서 같이 선거운동을 도와줄 일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너 술집 위에 있는 원룸에 사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같이 있던 형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정확히 세 단어를 동시에 말했습니다. 흰 원피스, 긴 생머리, 빨간 눈. 순간 놀라서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선배들이 말하더군요. 거기가 한 학기 이상 버티기 힘든 곳이라고 말이죠. 이유를 물으니 우리 학교가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대학인데 그때 다니고 있던 여자 하나가 그 건물 옥상에서 목을 매달았다는 겁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건물에서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워낙 유명해서 학교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였죠. 심지어 그 건물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면 창문 건너편에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봤다는 사람도 많대요. 창문 밖으로 보면 하도 구슬피 울고 있어서 꼬셔볼 요량으로 그리로 갔다가 기절한 남자들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원룸 뒤편에 산이 있었는데 한 번은 흰 옷 입은 여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과 그 말을 듣고는 당연히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는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집에서 느꼈던 한기와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생생히 기억납니다. 항상 집이 서늘했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이번 이야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통 집에서 귀신 나온다고 하면은 혼자 가위에 눌리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다른 사람들도 겪고 심지어 유명한 귀신이다 보니 더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대구 한의대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15년 전이라고 해도 지금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